안녕하세요. 이승준 수학선생님입니다. 자, SNT 그리고 수학하는 준. 이 수학하는 준이 이제 제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이어서 그 여고로 반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변 여고반을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요구를 좀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요. 자,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죠. 그쵸?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난이도가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게 부교재가 많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수학의 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교재를 썼는데 1학기 때는 이제 완자픽,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해결의 법칙이라고 해서 유형수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조금 조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예 학생들이 손도 못 댔는데 요즘에는 유형서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만 내용들이 좀 정확하게 정립이 된 학생들 경우에는 조금씩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객관식 12문항에 서답형 7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확실히 문항수가 적어요. 이 적은 이유는 난이도가 높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22, 23, 24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렇게 19문제에서 20문제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컷이 좀 요동쳐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처수령 1문항이 10점짜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요동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숙명여고 같은 경우를 보면 숙명여고는 이제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 수업이 좀 여기에 특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모의고사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제가 이제 수업에서 녹여냈거든요. 이제 그런 건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들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상위권에 격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권들은 항상 잘하고 한 문제라도 삐끗하게 되면 등급이 후루룩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숙명여고를 가려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돼요. 아, 수평규 그 기출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을 조금 명심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기에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내용이에요. 이제 모든 고난도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수학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도 그게 다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시험장에서 그걸 꺼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인 테마에 메인 주제에 장치만 조금만 걸어놓게 되면 문제를 못 풉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는 눈을 이 시기에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 1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생들이 많이 돌렸어요. 근데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다루지 못한 이유는 그냥 어려운 문제만 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가 어떻게 설계가 됐고 이 메인 주제가 뭐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상위권, 정말 수학적인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 이 모의고사 해석 수업은 제가 고3 수업에서 주로 하게 되는 이 내용인데 고1에 적용시켜서 그 학생들이 그대로 올라오니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고 이 시기에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 문제가 진선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인데요.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들어있고 그치만 메인 주제는 한 개예요. 그 메인 주제를 찾고 나서 장치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러고 이제 별표 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나씩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집합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원의 방정식에 대한 표현을 집합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저 표현이 이제 두 반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 즉 이 문제의 키는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메인 주제로 잡고 주변 장치들을 하나씩 쳐내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요, 모의고사 문제를 딱 풀 때, 자, 여기 메인 주제가 뭐야? 얘들아, 메인 주제가 뭐니? 이런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처음엔 애들은 이제 방향을 못 잡는데 하다 보면 메인 주제를 정확하게 잡게 돼요. 이게 물론 시험장에서 이 고난도 문제까지 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고민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는 이런 연습이 됐냐 안 됐냐로 굉장히 구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HX가 가질 수 있는 정수 그리고 조합까지 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절대 안 돼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해석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수 원 심화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제 심화 수업 특징은 2회독으로 들어갑니다. 8회 수업의 2회독인데 첫 번째 1회독에서는요. 제가 진짜 엄선한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의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설계가 됐고 이 문제에서 학생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장치를 넣는지를 하나하나씩 해석을 할 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면서 연습이 충분히 될 텐데 한 번 돌리고 나서 한 번 돌리면 학생들이 눈이 좀 트여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완벽하게 내 것이 되도록 2회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회독에서는 모의고사 원본 가지고 제가 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요. 학교 기출이 변형돼서 나와요. 그 변형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 이거 메인 주제가 이거였는데 변형되면서 이런 것들이 붙었네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지금 이 시기에 하셔야 돼요. 자, 수업 대상은요.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스스로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수업 전후 클리닉 제가 진행하고요. 수요일 클리닉도 제가 직접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11년 차 정도 됐거든요. 이 교재 커리큘럼을 되게 탄탄하게 잡아놨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잘하는 친구들은 개념 갖다 고난도 갖다가 이렇게 해도 스스로 잘 정립이 되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개념을 하고 그걸 적용을 해보고 이런 단계별로 학습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밟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제 커리큘럼은 지금 이 심화 과정을 진행하고 나서 여고반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테이블인데 이것도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과제 오답 정리를 저는 좀 최소한으로 하고요. 그 수업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 시간을 많이 안 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답 정리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학생들마다 다 틀린 문제가 달라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 나는 2개만 모르는데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10문제를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건 저희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공통의 문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풀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아이패드로 녹화를 하거나 이 손글씨도 손글씨 풀이를 보게 되면은 이걸 이해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걸 못 이해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 녹화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녹화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은 저는 이제 과제를 해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본 수업에 집중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공수2 실력도 잠깐 말씀드리면 요거는 모의고사 문제, 즉 그 심화 과정의 그 브리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낮은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하나의 문제 장치가 여러 개 달려 있거든요. 그것들이 좀 덜 달려 있는 그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은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키워줄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요. 공수2를 배웠는데 정리가 잘 안 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정리해주고 제가 30분 정도를 개념 정리를 해줄 건데 실전 개념만 딱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럼 이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뒤에 커리큘럼을 짜놨어요. 그리고 공수를 2번 본 친구도 있고 4번 본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클리닉 시간에 30분 정도 체크 테스트를 해서 수준별에 따라서 2개 혹은 3개의 레벨로 워크북을 다르게 줄 거예요. 이게 워크북도 똑같이 주게 되면은 나는 지금 한 번밖에 안 돌렸는데 어떡하지?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수준에 맞춰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수는 여름방학에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이도를 높게 가서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어차피 까먹거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름방학에 한 번 더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이 브릿지 수업에서는요. 성취도에 따라서 워크북을 좀 차등으로 제공을 합니다. 따로따로 오답 정리는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대상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스케줄은 이렇게 되고 추가 클리닉은 그 5시에서부터 8시까지 제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클리닉이 될 것 같습니다. 주교재랑 부교재는 다 자체 교재를 쓸 거고요. 회차별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개념 플러스 실력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은 지금 개념 정리를 마치고 이것들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에서 저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학생들이 이제 공수2 실력으로 넘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또다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30분 정도 압축적으로 복습을 시켜주고 실전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공수2 심화로 들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커리큘럼대로 난이도 있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석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요거 내신할 때요. 거의 다 날아가요. 머릿속에서 휘발이 됩니다. 휘발.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시면서 이 시기에 뭘 해야 될지를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0분 동안 핵심 단원 개념 정의를 진행을 하고요. 본 수업 진행하고 체크 테스트를 하고 워크북을 차등으로 제공을 하고 저랑 조교가 돌아다니면서 각각 체크를 따로따로 할 겁니다. 만약에 웬만하면 저는 이때까지 다 워크북을 끝내는 것이 목표인데 만약 못 끝내면 마찬가지로 제가 다 녹화를 해서 영상들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오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오답 시스템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되게 체계적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잘만 따라오면 오답 때문에 뭐 선생님 모르겠어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학생들도 잘 참여를 해야 돼요. 자, 간단하게 제 교재 라인업을 좀 보여드리고요. 뒤에 제가 어떤 식으로 또 학생들을 관리하는지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많이 힘드시죠? 제 라인업은 이렇게 총 3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실력과 심화 그리고 내신으로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 따라서 수학을 만난다는 느낌, 그리고 수학을 느끼다, 모의고사 해석 문제를 통해서 수학을 정말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수학을 즐기다는 이제 진짜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보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교재고요. 주간지고 이건 학교별자로 내신에 나가는데 이것도 3권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좀 캐릭터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린 건 아닌데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이게 저예요. 예, 이거 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학생들이 그 종이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뭐 다 버리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래도 귀여워서 그런지 이게 좀 품에 안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물론 굉장히 알차고요. 자, 이제 제가 좀 자신 있어 하는 관리력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먼저 받아요. 설문지를 받아서 학생들이 모르는 것들을 쭉 추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에 모르는 것 5문제 정도만 제가 수업 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리뷰 테스트는 매 시간마다 하고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제 스튜디오인데요. 그 모의고사 학생들이 듣는 퀄리티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는 제가 뭐 아직 그렇게 영상들이 많진 않거든요.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지금 수학을 즐기다 교재에 그 위에 QR이 들어갈 거예요. 그 QR을 들어가면 제가 스튜디오에서 찍은 강의가 올라옵니다. 아이패드로 이렇게 쓴 거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인강 스튜디오를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퀄리티로 학생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겁니다, 요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 드라이브에 수업 중에 풀었던 거 다 편집해서 집어넣고요. 이건 수업 중에 한 것을 집어넣은 거고요. 아이패드로 한 것도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만 잘하면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도록 제가 좀 병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들어가서 모르는 문제를 찾아보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질문에 이러면 약간 요렇게 좀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지금 이 시기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로 제가 받아보니까 질문이 한 트럭이에요. 없다고 한 친구들이 질문이 한 트럭씩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조금씩 채워나가게 되면 수학에 자신감이 붙고요. 결국 그 자신감이 성적으로 연결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도. 관리해야 되고 용량이 다 차면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귀찮긴 한데 이걸로 많은 학생들이 제가 성과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뷰도 이 문자도 다 보내는데 저는 이제 링크를 하나 보낼 거예요. 이 링크 누르시면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마다 개인적으로 숙제가 어느 정도 됐고 어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제가 항상 피드백을 적습니다. 매 수업이 끝나면 그 피드백을 보고 우리 학생이 잘 따라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작성할 수 있도록 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학생들의 수준이나 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잘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자,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 순간 첫 시험은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를 파악해야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점수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이 시기에 반드시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좀 식상한데 수학 내신 1등급은 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커리큘럼이랑 이런 것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